네, 글로벌 핫 이슈 그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른 시간에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목요일인데 시청자분들 어제도 인사를 드렸지만요. 오늘 또 새롭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글쎄요, 이런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 오징어 게임 영화 보셨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달고나 게임을 볼 때 네네. 원형이 가장 쉽고 그다음에 별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동물 모양을 따내는 게 가장 힘든데 네. 2020년 때가 이제 원이었다면 작년이 별이었고요. 금년 네. 시장이 동물 모양, 항 모양으로 달고나를 따내는 가장 어려운 시장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끝까지 저희 오프닝 벨 시청해 주시고 네. 시청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해외 증시 마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FOMC에서 가장 비둘기적이라고 일컬었던 네. 연준의 부의장 브레네더 이사마저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상당히 강도 높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여파가 네. 계속해서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진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 특히 연준이 어떤 내용을 회의를 했는지 담은 의사록에서 결과적으로 양적 긴축, 특히 2017년도에서 19년까지의 양적 긴축보다 더 빠른 대차 대수표를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양적 긴축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네. 전일에 나타났다. 그래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을 시장에서 지금 그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7년에서 19년 그 사이를 회고해 보면 그때를 회고해 보면 그때 양적 기축하고 나서 주가가 1년 넘게 끝없이 추락했거든요.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 뭐 여러 가지 어떤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주가가 끝없는 투매를 주장하면서 양적 긴축 이후에 주가가 끝없이 추락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아니 그때는 그래도 금리 인상하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양적 긴축을 했는데 네네. 지금은 뭐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 하자마자 바로 양적 긴축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한 번에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느낌을 전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주가가 계속 떨어진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 1월 달을 회귀해 보면 그때도 지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특히 그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축소 우려, 이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퍼링 빨리 끝내야 된다. 그리고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테이퍼링 빨리 끝내겠구나.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3월 달에 50bp 상당히 강한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3월 달에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미리 크게 떨어졌는데 네. 그래서 모든 연준의 이사를 비롯해서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상당히 금리를 크게 올리겠네. 일단 주식을 팔아야 되겠네라고 네네. 하는 내용과 함께 주가가 떨어졌는데 네. 막상 막상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25bp 네. 상당히 소폭 올리면서 주가가 어떤 안도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편으로 봐서는 물론 지금 시그널로 봐서는 모두가 심지어는 뭐 5월 달에 50bp를 올리고 그다음에 뭐 6월 달에 또 50bp를 올리고 네. 계속해서 강하게 올려야 된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빨리 어떤 러시아의 이런 사태부터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준의 양적 긴축 예고 또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게 상당히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3월에 이어서 6월에 FOMC에서 50bp 이상 추가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5월에 50bp는 뭐 거의 기정화 사실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네네.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6월 달에 FOMC마저도 50bp 추가 인상 확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월 달에 50bp는 뭐 인정하겠지만 6월 달에는 설마 50bp가 나올까? 한 달 전만 하도 5월 달에 50bp 81%, 그다음에 6월 달에 50bp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이런 점들이 무려 80% 가까이 늘어났다. 네. 심지어는 이제
75bp까지 상당히 강하게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메시지만 본다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이제 유동성, 주식을 사고자 하는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축소되는 그런 구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로 봐서는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때마다 네.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런 점들이 최근의 양적 긴축과 함께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반대로 이제 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어떤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FOMC 되기 전까지는 이런 강도 높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강한 메시지, 양적 기축도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2019년대 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갖다가 할 것이다. 시장에 대해서 계속 그런 불안감, 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이런 강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5월 달에 어떤 액션이 나올지는 그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서 네. 상당히 매매하는 전략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된 인상 발표 또 양적 긴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투자에 접근을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옐렌 재무장관이 또 의회 청문회를 좀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인 충격 가능성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FOMC 회의 의사록에마저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과연 FOMC에서는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을까, 이런 내용마저도 상당히 강한 그런 양적 긴축을 시사했는데 옐런 재무장관도 네.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역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높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충격 가능성도 높고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 네. 자, 이런 메시지를 상당히 강하게 전달했다는 내용들,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FOMC로 하여금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빨리 올려라. 어쩔 수밖에 없다. 지금 이로 인한 어떤 주가에 대한 충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가가 크게 충격을 주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강하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도 주가에 대한 급락,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강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강하게 올려야 된다. 당장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막상 FOMC 파월 의장은 그래도 경기적인 부담 때문에 25bp만 올려서 물론 다른 쪽에서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다 얘기도 했었는데 옐런 재무장관 의회 청문회마저도 이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점들이 다시금 전에 어떤 미국 뉴욕 주가를 크게 부담을 주는 그런 스탠스를 보인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경제적 충격이 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려를 표명했던 이 재무장관의 말이었고요. 또 경기 둔화가 또 나올 이런 우려도 좀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주식 시장에 좀 부담을 줬는데 이런 주식 시장 부담이 가더라도 금리는 좀 강하게 올려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까지 전해줬었습니다. 자, 다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연준 3월 FOMC 의사록과 또 5월 회의에서 또 매월 양적 긴축을 950억 달러 규모로 시작을 한다. 여기에 동의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매월 950억 달러 양적 긴축 시작하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인데 2020년 코로나 발발 3월 달에 4조 원 정도 미국의 자금 규모가 4조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8조 8천억까지 2배가 늘었거든요. 8조 원까지 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매월 950달러를 긴축하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2019년도에는 1조 달러 가까이 양적 긴축을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거의 950달러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1,000억 달러 가까이인데 이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1년 동안 지속될 것인가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8조 원 달러 엄청난 그런 규모 자금들을 5월 달부터 950달러 규모로 시작하겠다. 자, 이 부분들이 사실상 동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는 양적 긴축이 기정화 사실이다. 금리는 금리대로 인상을 하고 또 금리를 인상하고 또 본격적인 양적 긴축마저 시작을 했다.
이 내용의 스탠스로 봐서는 이제 주가는 상승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그림의 시나리오 이미 나왔습니다. 과연 이미 나와 있는 페이지,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미 나와 있다. 답은 나와 있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도 상당히 강하게 할 것 같고 양적 긴축도 과거에는 금리 인상 이후에 2년 동안의 시차를 두고 2년 후에 했는데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당장 5월 달에 금리를 또 세게 올리면서 양적 긴축도 할 것이다. 자, 주가는 그러면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그림들이 과연 어떻게 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주가는 힘들어졌다라는 거는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네네. 과연 5월 달에 가서 3월 달 같이 러시아 사태 문제가 급진전되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이 문제가 어떤 피크아웃, 고점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지금까지 이런 나왔던 내용들이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반전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시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일어났던 어떤 한 페이지가 다 바뀌는 그런 그림이어서 상당히 어렵다. 네. 전문가들도 대부분 과거의 어떤 그림을 놓고 보게 되면 과거에 이런 그림이 이렇게 됐다는데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한 번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페이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의 그림의 구조는 상당히 어둡다. 하지만 러시아 문제가 잘 급반전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만 실마리가 잘 풀어진다면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런 시나리오가 반대로 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여러 가지를 시나리오를 두고 시장을 상당히 준비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적 기축, 대규모의 양적 기축을 좀 시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뭐 금리를 강하게 올린다 이런 멘트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주가 상승에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 문제나 아니면 러시아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좀 해결이 된다면 그 반전이 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시장은 또 달라진 모습 좀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요. 이제 기술주 하락의 축소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을 상당히 강도 높게 하면서 양적 긴축 여러 가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내용만 봐서는 주가는 힘들다라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전일 보게 되면 어떤 기술주는 낙폭을 상당히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들인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메이저급들의 그런 매니저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한 구조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이제 양적 긴축을 바로 한다. 자, 이런 점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세가 상당히 펼쳐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왜 기술주에 대한 낙폭 축소,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건가? 이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스토리 전개가 분명히 어둡게 진행되면서 주가가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향후에 뭐 5년, 6년 동안 실적 베이스가 확실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증가되는 종목을 일단 사자 이런 측면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일 그림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런 실적 기준, 상당히 실적 베이스가 좋게 나올, 펀더멘털이 좋게 나올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만약에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점들은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부분을 상당히 지금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의 어떤 시장이 향후의 어떤 그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물론 아직 시장의 어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전일의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을 약간 보여준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암울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플 인플레이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나와야 되지 않을 강력한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지금 하면 안 되는 그런 양적 긴축 어쩔 수 없는 이런 내용들 주식으로 봐서는 모든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한 번에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실적 베이스가 상당히 좋게 나올 기술주들은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어떤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러시아 사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마리가 잘 해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역시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이런 기술주가 먼저 시장을 우선시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상당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시장은 어둡다. 하지만
전일 낙폭 컸던 기술주가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네. 때 우리가 이제 매매하시는 전략은 계속해서 금년 시장들은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 이런 쪽에 대해서 메이저들은 집중하고 있고 이런 네. 쪽을 공략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이 확실한 종목, 또 실적 베이스가 좋게 나오는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을 좀 같이 봐야 될지 이러면서 이제 기술주 위주의 접근이 조금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이제 이슈들이나 이런 걸 좀 통합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럽 증시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같이 일제히 동반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프랑스 쪽에서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과거에 어떤 마크롱 대통령이 될 거냐, 네. 또 다른 뭐 극우파 르펜 대통령이 될 거냐에 따라서 음. 프랑스 증시도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변동성이 크고 또 한축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인플레이션, 미국 주가가 지금 러시아 사태가 상당히 좀 길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주가에서마저도 상당히 강도 높은 어떤 긴축, 네. 지금까지 어떤 시장을 온화하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크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부의장마저도 안 되겠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려야 되고 양적 기축을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유럽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긴축에 나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고요. 특히 이제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어떤 신흥국도 상당히 지금 가장 수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꼈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전일 뭐 까커 지수라든가 독일의 닥스 지수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미국이 이렇게 긴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그래도 미국과는 다르게 유럽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양적 이런 뭐 완화 스탠스를 약간 가져가고자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상당히 뭐 생각보다 빠르게 나온다면 네. 유럽 쪽에서도 어떤 긴축 문제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어떤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긴축이 나온다면 유럽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은 세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되면 모두가 미국과 함께 이제 강도 높은 긴축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위험 자산을 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이어서 미국과 한 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럽 증시도 떨어졌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또 연준에 대한 부담감 이런 점들을 유럽도 가지고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이제 미국의 긴축, 뭐 금융 긴축이 또 유럽에도 이렇게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도 이제 또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빼고는 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같은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어떤 증시가 긴축을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흥국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긴축이다. 그렇다면 소비 물가가 당연히 줄 거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도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들 물가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물가가 급등세를 보인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일부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가격을 높여서 자기들이 살기 위한 어떤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가격이 높아지면 만약에 소비자들도 지갑이 얇아지고 그렇다면 쉽게 이런 물건을 구매할 수가 힘들다. 그렇다면 미국의 어떤 소비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수출을 통해서 상당히 좀 기반을 다지는데 미국의 어떤 소비가 위축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도 낙폭이 줄을 수밖에 없다. 수출에 대한 부담감. 이에 따라서 어떤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에 따른 경기에 대한 위축,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미국이 상당히 힘들어지면 전일도 보시게 됐지만 미국의 어떤 긴축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들 스탠스가 주식도 팔고 뭐 선물도 팔고 옵션 같은 경우도 풋옵션을 사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금이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건가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불안하기 때문에 선물도 팔고 이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약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긴축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2년 전에는 미국이 강력하게 어떤 양적 완화를 보이면서 그런 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상당히 1년 동안 주가가 오른 그런 화려한 장세를 보았다면 네네. 지금부터는 미국이 이제 강도 높은 긴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빠르게 빠질 거냐 천천히 빠질 거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일도 보게 되면 대형주들이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주가가 떨어지는 상당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을 대비해서 주가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상당히 눈여겨보면서 네. 효과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상당히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어려워지게 되면요, 미국의 소비가 또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게 우리 시장과 같은 이 신흥국들 기업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상품 시장도요,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회원국들이 이제 비축유를 추가 방출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100 아래 선으로 지금 WTI는 지금 마감을 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WTI 유가가 모처럼 약세를 보였는데 미국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출에 대한 배출 그리고 미국이 어떤 이란을 통한 스탠스를 통해서 유가에 대한 방출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어떤 그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를 통해서 끝없는 치솟는 유가 이런 부분들에서 부담스러울 스탠스를 느꼈지만 미국을 통해서 이제 사우디 그다음에 또 이란 이런 쪽을 통해서 비축유에 대한 방출 그런 안정감 이런 모습을 보여서 글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마저 어떤 실타리를 풀어준다면 향후에 어떤 부담스러운 그런 공급만 축소된 부담스러운 점은 상당히 좀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비축유 추가 방출 이런 게 이제 유가를 안정을 시키고 또 공급망 확보에 대한 이런 안정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장 전일장이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전일의 어떤 또 다른 연이은 어떤 그 긴축 내용과 함께 떨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도 장 초반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과연 지금 미국이 전일에도 어떤 기술주가 막판에 어떤 낙폭을 좁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쪽으로 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히려 가격 전가를 지키는 그런 종목들 일부 이제 음식료업종에 해당되겠죠. 일부 음식료업종이라든가 이제 금년도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건설 이런 프로젝트의 증가 가능성 이에 따라서 시멘트도 7년 만에 가격을 인상시켰는데 가격 증가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그 소비재로 하여금 우리가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이런 구조들은 가격을 올리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일 어떤 주가들이 미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꼭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은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특히 이제 중국의 상해 같은 경우가 이제 봉쇄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에 관련된 바이오 업종들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일부 상승을 보였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순매도에 따라서 투자 심리 위축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시장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 네. 미국 주가도 이런 어떤 그 코로나라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 그리고 가격 전가를 시키는 음식료 업종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록 떨어졌지만 기술주들 성장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성장성이 확실히 나오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종들 이런 부분들도 저가 매수가 나오는데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움, 천부 같은 종목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또 수소차 관련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일부 바이오 업종들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좀 강세를 보이는데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의 증시는 다 같이 가자가 아닌 성장성이 확실하게 나오던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수요가 기대되던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임하는 이제 금년의 자세는 내가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없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주가가 다 같이 떨어졌을 때 이런 성장성 있는 종목들로 일부를
네. 약간은 좀 갈아타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향후에 네.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조금 이슈가 된 게 중국 상해 지역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인데요. 자, 이거와 또 연장선인 것 같은데 러시아의 대게값이 거의 반값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산에 그 대게를 좀 수입을 제재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발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전일도 보게 되면 일부 그와 관련 어떤 수산주라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한 축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터지면서 네. 여기에 따른 이제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부족들. 그래서 주식도 보게 되면 세계 최고의 어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산 밀 가격 이런 데이 네, 폭등하다 보니까 관련주들 시장에 요즘에 이제 상인분들께서도 상당히 지금 원재료 가격이 올라와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점들인데 주가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의 어떤 음식료 업종들 어떤 그 풀무원이라든가 이런 오리온 이런 종목들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러시아 쪽에도 수출이 앞서고 이런 부분들 가격 전가를 하더라도 특히 이제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상품들 중에서 네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가격을 올리더라도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어떤 그 수입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들 그런 부분들이 음식 업종 중에서도 전일 상당히 상승을 보였다. 그렇죠. 이런 점들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고르는 데 있어서 비록 한쪽에서는 원재료 값이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가격을 전가가 시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수출 쪽 동남아라든가 러시아 이런 쪽에서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네. 이런 필수 소비재 업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이제 샘표나 샘표식품 또는 신송홀딩스가 또 전일장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주가를 올렸었는데 이게 대두 관련주로 좀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관련을 해서 사료, 비료 관련주도 어제 또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도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이 이제 말씀하신 우리 앵커님도 주식을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전일의 어떤 남해화학 같은 종목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농우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의 어떤 곡창지대 쪽에서 어떤 그 러시아와 전쟁이 나면서 상당히 좀 작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사료라든가 네. 농산물 가격 이에 따른 들어가는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글쎄요 전일 그래서 그런지 관련주들 좀 전에 말씀드린 남해화학이라든가 농구바이오 같은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네. 그래서 러시아 문제가 지속되는 한 이런 문제가 좀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런 점들도 또 하나의 어떤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개장 전까지 이제 10여 분 좀 남아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에도 일부 이제 고객분들이 지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점들은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을 끊임없이 매매를 하다가 보니 상당히 수익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하되 일부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애플로 그다음에 현대차를 테슬라로 작년에도 일부 약간 교체를 하자 그런 내용 메시지를 제가 일부 고객분들에 전달해 드렸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에 옮긴 분들은 금년에 그나마 약간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내용들은 미국이 어차피 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주가가 다 같이 오르기보다는 가장 성장성 있는 몇 가지 종목만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긴축이 시작될수록 자금의 이동이 약간 선진국 쪽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의 투자의 자금들을 우리 국내 주식을 하더라도 약간은 그래도 적어도 일부의 자금들은 선진국 미국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지 연말을 갈수록 상당히 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부의 자금들은 반드시 성장성 있는 미국의 애플과 어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 일부를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이런 미국의 일부 종목들은 연말까지 가져간다. 그런 전략으로 하시고 나머지 종목은 국내 주식으로 약간의 좀 시장에 맞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섞어서 구사하시는 그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전략으로 하셔야 연말로 갈수록 수익률 제고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핫 이슈부터 국내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정면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